자, 지난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로렌츠 힘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웠죠. 로렌츠 힘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고리 상황을 가정을 합시다. 일정한 자기장, 자기장의 크기는 B고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강의 자료를 참고한 거라서 그런데 여기 어쨌든 질문이 이 도선 고리 이 루프에 대해 net force 알짜 힘 net은 총 알짜 force는 힘이죠. 이 얼마냐? 그걸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net torque torque라는 거는 회전 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전 힘. 이 도선 고리의 알짜 회전 힘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 도선 고리가 만드는 도선 고리의 어떤 모션, 움직임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일단 뭔가 이 질문을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겠구나라고 연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이 상황을 보자고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기장이 있어요. 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 자개. 그러면 로렌츠 힘.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렌츠 힘 법칙을 다시 써볼까요? FB 이런 B라는 건 자개로 인한 로렌츠 힘이다 이런 의미고요. 전하량 Q 그 다음에 전하의 이동 방향 속도 V 크로스 B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전류로 바꿨을 때는 I 그 다음에 L 벡터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L이라는 거는 도선의 길이와 방향을 담는 벡터였던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지금 이 도선 고리의 상황에 대해서 L 크로스 B 도선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개의 방향의 외적이 결국은 힘의 방향 이것도 힘의 그 벡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그러니까 도선과 자개가 방향이 같거나 어쨌든 같거나 아니면 반대거나 수직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수직과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울수록 힘이 작아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 중에 이 도선고리의 구간 중에 이 1번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 L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개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외적은 L 크로스 B는 결국은 L의 길이, 그 다음에 B의 길이, B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잖아요. 둘 사이의 각도잖아요. 근데 둘 사이의 각도가 지금 파이죠. 180도 파이. 근데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번에 대해서는 FB가 0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번의 부분에 대해서도 FB가 0이에요.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수직이에요. L과 B의 방향이 각각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L과 B의 방향이 모여서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외적 성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L 방향과 B 방향의 외적인데 L이 왼쪽에 있는 거죠. 외적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요 벡터로부터 지금 자개 방향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감아가는 엄지의 손가락들을 죄송합니다.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손가락들을 요렇게 감아갈 때 그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여러분 그 오른손 자체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감으면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 그때 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 2번 구간에 도선이 받는 로렌츠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여기 방향 벡터들 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 지금 이 슬라이드 평면의 위는 J, 슬라이드 평면의 오른쪽은 I 방향,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평면의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쪽의 방향이 K인데 지금 그러니까 자개 B가 I 방향, 즉 X축의 단위 벡터 방향, 그 다음에 도선의 방향은 J 방향, J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J 방향인 거죠. 마이너스 J 방향. 그리고
이 지금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FB는 K 방향이네요.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Z축의 단위 방향 벡터 방향이고 세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1이고 그래서 그냥 L의 크기, B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에 힘 다 구했고 마지막 4번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는 지금 이쪽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는 이쪽이니까 요렇게 감아가야 되죠. 감는 방향을 생각하면은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K FB는 여기 2번 구간의 힘과 똑같은데 방향만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쪽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L, B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 애초에 질문들을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총 알짜 힘은 4개의 구간에 대한 모든 힘을 다 더하면 되거든요. 네, KLB K 방향의 LB 마이너스 K 방향의 LB 둘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0, 0 더하면 총 알짜 힘은 0이에요. 근데 회전 힘은 자, 얘는 전체적으로는 받는 힘은 0이기 때문에 이 도선고리가 위로 그냥 이렇게 밀리거나 아래로 밀리거나 뭐 어떤 평행 이동은 하진 않을 거예요. 제자리에 있긴 할 텐데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쪽은 밑으로 속으로 요쪽은 위로 들어 올려지고 요쪽은 아래로 이렇게 밀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네모의 양쪽 끝을 반대 방향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돌거든요. 회전힘은 뭔가 있습니다. 0보다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선고리는 회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2번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가는 힘이 있고 4번 구간에 대해서 아래로 가는 힘이 있다. 근데 이때의 회전힘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아까 요 F2는 뭐였어요? 위쪽 방향으로 크기가 LB였잖아요. 잠깐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도선 고리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I, 전류 I를 빼먹었네요. 곱하기 전류 I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L의 길이라고 써놨는데 L의 길이가 지금 여기 A라고 지금 써있죠. 그러니까 요거 L equal A, B,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 B, I 있던 거고요. 그러면 A 지금 여기 대문자 A라고 썼는데 대문자 A는 뭐냐면은 A 곱하기 그러니까 2번, 4번 도선 구간의 길이 곱하기 여기 사이의 길이 B 곱하기 법선 방향 벡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모먼트라는 회전 모먼트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류 I의 회전 힘이 비례하고 작의 B에 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선의 길이 2번, 4번 구간의 도선의 길이 A에 비례하고요. 회전힘 토크 회전힘 타우는 전류의 비례, 자기의 비례, A의 비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비례하냐면요. 회전힘 자체는 이 둘 사이에 이쪽 위로 그리고 아래로 가해지는 힘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거리 B에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문자 A라고 표현된 게 이 고리의 넓이, 이게 고리의 총 넓이가 A인 건데 넓이가 A인 건데 A는 A 곱하기 스몰 b거든요. 이쪽 B 곱하기 A. 근데 A에도 비례하고 B에도 비례하니까 요 A, B 항들을 합쳐서 대문자 A라고 지금 여기 합쳐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 A로 나타낸 거에다가 어떤 벡터 방향까지 추가를 해서 그걸 A 벡터라고 놓고 그거를 여기 지금 위에 있던 식을 이렇게 A라는 넓이랑 B 자기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외적 형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모먼트라는 모멘텀이 아니라 잠깐만요. 모멘트라는 값을 정의해서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 요 모멘트 식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전힘은 다시 정리하면 전류 곱하기 요 도선 길이인 A,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인 B,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인 B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도선 고리에 자개가 있는 상황에서 도선 고리가 있으면은 이거 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회전을 잘 하는 물건이 뭐냐면 모터죠. 그래서 지금 이 도선 고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 돌게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모터예요. 모터라는 게 그러니까 로렌츠 힘을 응용한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모터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류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선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 도선고리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두 가지 끝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끝단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로 전류를 흘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토크 회전힘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가 도는 상황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돈 상황이 되면 돌고 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요쪽 구간이 여기 와 있고 요쪽 구간이 여기 와 있는 상태로 지금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로 들어가는 A랑 D랑 이걸 한 바퀴 그러니까 반 바퀴 돌고 나면은 D로 나오는 쪽과 A로 들어간 쪽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도선 구간이 여기 와 있고 이쪽 도선 구간이 여기 와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로렌츠 힘이 다시 갑자기 또 반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진동만 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터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돌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를 돌았을 때 그때 들어오는 전류 쪽과 나가는 전류의 쪽이 반대가 돼서 이 양쪽에다가 공급해주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끔 잘 이렇게 이런 어떤 이 A와 D가 돌면서 A가 이렇게 반 바퀴 돌고 D가 반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극의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반대로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장치를 잘 앞에 여기 앞부분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 바퀴 돌면서 이 두 도선 구간이 딱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때 딱 타이밍 잘 맞춰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 같은 그 방향대로의 회전힘이 작용을 해서 이게 모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위쪽 이 구간에서는 힘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모터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돌 때 아까 이렇게 지금 자개가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개 방향과 이제 이 도선들의 방향이 애초에 그러니까 이 고리 자체의 법선 벡터가 자개의 방향이랑 수평하면은 토크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아까 요 슬라이드에서 법선 벡터 이 고리 자체의 법선 벡터 이 고리 자체의 법선 벡터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류를 오른손으로 감아보세요. 그럼 그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 위로 가는 요 방향을 이 도선이 흐르는 고리의 법선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법선 벡터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 고리의 넓이를 딱 이렇게 하나로 합쳐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도선 고리의 법선 벡터 방향과 자개의 방향의 외적이라는 외적 연산 자체를 이용하면 식을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크기와 방향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니까 표현하기 좋으니까 이런 식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렌츠 법칙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츠 힘으로 이 도선 고리가 모터가 되도록 만들 때 그 도선 고리의 회전 힘에 대해서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I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고리의 면과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외적, 자개의 세기와 자개의 방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회전힘 타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이 모터의 원리와 그 다음에 그 모터를 만드는 도선고리의 법선 벡터 그리고 도선고리의 넓이 A 벡터 걔랑 이 회전이랑 연관이 되는 게 자기쌍극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개 배울 때 전기쌍극자라는 걸 배웠죠. 자기쌍극자는 전개에서의 전기쌍극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지난 강의 동영상들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자기 단극이라는 건 없고 자기는 언제나 자기를 만드는 물질들은 이렇게 쌍극이 언제나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이런 모양으로 존재를 해요. 지금 자기 쌍극자의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막대 자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류가 흐르는 도선고리 자체도 자기 쌍극자가 돼요. 왜냐면은 도선고리의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뚫고 나오는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가는 자개가 생기고 아래쪽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가 쌍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은 자기 쌍극자, 이 막대 자석의 자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쌍극자라는 개념은 막대 자석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고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게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모터를 만들었던 이 도선 고리도 얘도 자기 쌍극자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자기 쌍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쌍극자는 결국 막대 자석과 유사한 형태의 자개가 생성되는데 이 자기 쌍극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했듯이 모먼트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쌍극자의 모먼트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QD라는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Q가 뭐였었냐면은 전기 쌍극자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의 전하의 전하량이었고요. D는 요 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게 전기 쌍극자 모먼트인데 자기 쌍극자 모먼트는 뭐냐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하량과 대응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이랑 대응되는 값이 있어요. 자기 쌍극자의 경우에는 전하량과 대응되는 개념이 전류고요. 그 다음에 거리 D랑 대응되는 개념이 여기 넓이 A예요. 이 고리의 넓이 A. 그리고 사실은 이 전기 쌍극자에서도 D가 벡터였어요. 이 둘 사이에 방향 벡터니까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쪽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으로 벡터가 생기는 거였는데 자기 쌍극자에서의 도선 고리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그 자기 쌍극자 모먼트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다. 이 도선 고리의 법선 벡터인데 법선 벡터 중에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자기 쌍극자 모먼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쌍극자의 세부 형태에 따라 외부 자기장으로 인한 회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수치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고리가 얼마나 넓냐, 얼마나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느냐, 그것만 딱 담은 거예요. 자개의 결국은 외부의 자개랑 일단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인한 성질만 담고자 하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류 곱하기 넓이 벡터. 그 다음에 이거 용도가 뭐냐? 회전임을 계산하기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쌍극자 모먼트 얘는 그리고 이름을 기호를 뮤라는 기호를 써요. 이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원래 M에 해당 로마 알파벳의 M에 해당 M이랑 비슷한 건데 뮤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뮤.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먼트 뮤를 이용하면 회전임이 계산하기 편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뮤 자기 쌍극자 모먼트 크로스 B 하면 됩니다. 이게 회전임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 전개 자기장, 전개 자개 유사한 관계를 가집니다. 요건 전기 쌍극자고요. 자기 쌍극자 그림인 막대 자석의 자기장 그림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2차원에서 그린 그림, 3차원에서 그림. 이것도 전기 쌍극자의 3차원 전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막대 자석 아니면 자기 쌍극자의 3차원 자개의 그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유사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쌍극자 P라고 표현됐던 거 Q 곱하기 D 벡터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전기 쌍극자가 외부 전개 안에 있을 때는 정렬되도록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니까 결국 엄밀하게는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니까 결국은 얘는 이쪽 아래로 가는 셈이고 얘는 이쪽 위로 당겨지고 이렇게 그래서 도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알짜 힘은 얘 이쪽으로 당겨지고 얘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데에서의 이 전체 쌍극자가 앞뒤로 밀리는 힘은 사실은 0이에요. 각자만 회전하는 요 성분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회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손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그림인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전 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전기 쌍극자에서 봤던 회전 힘과 거의 유사하다. 자가 외부 자기 안에서 왜 회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자기 쌍극자가 회전할까? 이건 지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요 나침반이 이게 막대 자석인 건데 요 지금 요 바로 붙어 있는 요것들이 이 막대 자석에 자기장들인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전 힘이 왜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이 막대 자석의 자개랑 외부의 자개랑 정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기장이 자석의 자기장과 연결되어서 방향이 맞춰지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쌍극자라는 게 결국은 그 일반 막대 자석이든 아니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고리든 이렇게 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의 자기장, 자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 자개, 더 큰 규모의 외부 자개 속에서 그런 작은 단위의 자기장 그 막대 자석 도선고리가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대한 개념을 잘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